있을까? 이제 그러면 또 용어도 시대 지나서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참선, 맞아. 그지? 참선이라는 용어가 있다가 또는 절에 가서 참선한다. 그 다음에 또 뭐라 수련회를 간다.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나서는 또 마음을 들여다본다라는 용어가 유행하다가 그 다음에 마음 닦는다, 마음 들여다본다, 마음 챙긴다, 마음을 버린다, 마음을 돋는다. 맞아. 이렇게 용어가 점점점 하다가 이제 일본말이 유행할 때는 zen 이런 단어도 유행하다가 그게 뭐예요? zen 선이란 이런 말이 또 유행하다가 내 생각인데 지금은 학생들한테 내가 어필할 때 메타인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도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세월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동양 문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 한국의 전통이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트레디션이나 리추얼 그런 거를 다 빼고 미국 사람은 실용적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불교를 받아들일 때 뭐라는 거야? 한국 전통과 관계된 것, 또 한국의 문화와 관계된 것 이런 거를 다 빼고 과연 엑기스가 뭔가 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한국 불교나 한국 참선에서 들여다보는 건 핵심은 마음 들여다봅니다. 아, 그걸로.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은 또 포장을 잘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 연구하면서 메타인지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마케팅이 되는 거지. 나 근본적으로는 이제 마음 들여다보는 것, 마음 닦는 것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진화되어 가지고 학자들이 메타인지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근데 불교책을 영어로 영어 선생이니까 불교책을 많이 보잖아. 불교책을 많이 보면은 우리나라 불교가 미국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 갈 때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숭산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숭산? 숭산. 숭산. 예, 들은 봤어요. 이 사람, 이분이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선을 퍼뜨린 거야. 선을 퍼뜨렸다고. 퍼뜨렸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구글을 보면은, 구글에서 옛날 구글이 한참 인기 잘 나갈 때는, 구글에서는 이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의 구글은 굉장히 항상 새로운 제품을 내놔야 되고, 직원들이 항상 끝없이 경쟁해야 되고 하니까, 직원들 하여금 마음 훈련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놨어. 그러니까 구글에서 하는 게 나와. 근데 그거 보면 하루는 이제 구글에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카바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강의를 가만히 내가 듣고 있었어. 중국 사람이야? 카바진? 아니,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 가만히 듣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가 옛날 숭산 스님이 미국에 왔을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자였는 거야. 제자였는데 그 제자로 있으면서 이 사람에게 명상하는 법과 마음 닦는 걸 배운 거야. 근데 이제 숭산 스님께서는 카반신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기 제자로 키우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욕심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의 어떤 전통이나 어떤 그런 이런 걸 의식이나 이런 걸 다 빼고 그 사람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명상, 마음 지켜보기 이런 걸 배운 거야.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은 이거를 자기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미국 병원에서, 미국 전체 병원에서 환자들이 회복하는데 이 명상법을 자기 나름대로 미국화해서 만든 거야. 그래, 정말 대단.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조교정이 왔어. 그런데 보면은, 중국에서 대단한 사람이 왔다 해가지고, 이제, 역수출돼서 온 거지. 이 사람의 명상 방법.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이 승산 스님에서 배웠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또 이 사람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은 오래전에 구글에서 그런 발표한 거를 나는 이제 워낙 그런 영어 자료를 많이 보니까 알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처음에 명상법이 참선이 미국으로 수출되어서 그것이 미국에서 파출도 하게 되고, 네, 잠시 이것들이 미국화되고, 이것들이 다시 새로운 포장이 되어서, 재활화되어서, 한국으로. 2차 가공이네. 그렇지. 그지? 마치, 말하는, 우리가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하고 한국이 그걸 보고 뺏겨서 해서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마치 한국 문화가, K 문화가 유명하지만 옛날에 제일 처음에 K 참선이 가서, 미국화되어서, 다시 우리나라로 오고, 그 사람 이름 지방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름을 잘 붙이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명상, 스캐닝 메디테이션, 피를 달리 해가지고 레이블링을 딱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다시 오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런 새로운 용어를 미국에서 참선이나 이런 것들을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한 거야.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참선이나 마음 닦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한국 불교에서 간 게 맞지. 사람들은 그런 자료를 잘 모르거나, 그렇죠. 또 프로세스를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음. 한국 불교가 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참선의 용어가 그 미국 가서 마음 와칭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 마음 들여다보기, 그다음에 마음 놓기. 그래, 와칭도 있더라. 와칭이라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요새는 메타인지. 메타. 그런데 요새들은 부산에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야.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학생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인 변화지.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콤플렉스도 많고. 부산대 애들도 그래요. 그렇지. 많다. 애들. 진짜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쟁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우리나라 삶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부산에 있으면 있는다는 데 스트레스 받고. 부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다 서울 보내지. 그래, 형편이 되면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부산 애들은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 학교 이름에 스트레스 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여자 같으면 남녀 차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다중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애들에게 마음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이거 한지 한 4년, 5년 되지. 경력받 그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나 또는 메타인지를 통해서 마음을 놓아버리는 연습이나 이런 거를 하거나 아니면 또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말해주면 애들이 직장 가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금강경과 관계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같이 금요일날 새벽에 오면은 자기 마음이 잘 들여다 보인다. 그리고 마음이 들여다 보이는 거는 메타인지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되어야 평범한 사람이 비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메타인지 수업을 자꾸 시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금강경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1분의 핵심은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부처님께서 글식하신다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글식하신다. 그러니까 옛날에 부처님은 도통하시고도 깨달으시고도 계속해서 평생을 글식하셨다. 라는 거를 내가 평생을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을 계속 날마다 읽어보니까 글식이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하시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 그래서 글식이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누구나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또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나는 내가 금강경을 날마다 20년 이상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내가 느끼고 깨우친 거지. 그래서 이거는 책을 통해서 내 보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나도 학원을 하면은 아침 저녁 수업을 해야 되잖아. 사회생활이 좀 없는 일이잖아. 예. 그러니까 절에 가기 거리 곤란하잖아. 그래서 나는 금강경을 읽으면서 그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금강경을 네가 아까 루틴이라고 찍었던 그게 이제 뭐냐 금강경을 읽으면서 아침에 이제 절에 가면은 왜 TV 센터가 아침에 뭐 청수를 올리고 뭐 하고 나름대로 그 의식이 있잖아. 나는 예.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금강경을 읽으면서 아침에 이제 보시함에다가 좀 올리고 그다음에 금강경을 읽고 그게 이제 나의 아침 일어나는 일이지. 오랫동안 금강경을 읽으니까 이게 하심하시는 연습이구나.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를 가셔도 가장 인간은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다 라는 연습을 끝없이 하시는구나, 제자들하고. 그래서 나는 하심하는 연습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다. 내가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라고 연습을 자꾸 해보라, 직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직장 가면 그런 마음을 연습을 해보니까 자기가 상처를 덜 받는다. 그리고 상사가 시킬 때도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런 연습을 본인 학생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해보면은 자기 마음이 그렇게 화가 날 일도 줄고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나더라. 그 이야기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학생들이 그것을 써서 나한테 많이 보내지. 그렇게. 이 금강경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거 있잖아. 모든 것은 일체 소유상은 개시 허망이다. 모든 상이 있는 것은 허망하다. 이런 말도 있거든. 그게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허망이라는 말을 불교에 잘 쓰거든. 법소유상은 개시 허망이다. 또 모든 것은 불꽃과 포말과 같아. 이런 말이 있잖아, 그지? 근데 사람들은 난 이런 것들은 그라고 생각해. 인도 문화의 특이한 어법이라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 네 생각은 틀렸다. 라고 생각하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까처럼 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해봐라. 라는 말의 실천적인 의미인 것 같아. 그러니까 허망하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는 그냥 세상은 허무하다. 우리가 세상은 허무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세상은 허무하다. 우리가 세상은 허무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세상은 허무한 세상 이러는데 그 세상은 허무하다, 허망하다는 말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야.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해보라. 라고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은 아마 인생의 갈등이나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많은 것들은 아마 거의 없어질걸? 아까처럼 어떻게 오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생각은 절대로 뱉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생각도 뱉으면 안 된다. 세 번째 생각을 뱉으면은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나 싶어. 그렇지. 그래. 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다 니에 대한 질문에 답도 되잖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은 딱히 종교가 필요 없지. 그거는 자기 스스로 지혜로 그런 걸 체득했으니까, 그리고 실천했으니까. 근데 많은 인간들이 이게 잘 안 되잖아. 또 알아도 그걸 실천하는 게. 그렇죠. 어렵지. 그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가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김도환 쌤께서 말씀하신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말씀하신 무주상 보시를 안 했을 거야.
그는 이제 김도환 법사님께서 설명하실 때 무주상 보시를 중학교 때 칠판에다 적으시고 참 강조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종교라도 좋은 점은 배워야 된다. 라고 이제 그 설명을 하셨는데, 나는 뭐 그런 것들이 내 평생에 이제 롤 모델이 된 것 같아. 타고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옛날 김도환 법사님은 지난번에 김원명 교수가 한 것처럼 그 음악을 통해서 김도환 법사님은 음악과 불교 이렇게 하셨잖아. 그리고 특히 나는 일종의 뭐 영어와 어떤 그 메타인지 불교라는 말을 안 쓰지 요새는. 그 영어와 마음 살림, 마음 가꾸기 이런 것들을 김도환 법사님의 일종의 그런 걸 좀 배우지 않았을까 무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그래서 무주상 보시를 설명하시는데 그때 그게 평생 박혀 있었고 그게 또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 용어가.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라는 용어는 금강경에 나오거든. 사군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때 무주상 보시라는 것이 내가 금강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최초의 사건이지. 그리고 물론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라 하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중국과 한국의 가장 중심되는 경전이기도 하지만 이제 김도환 법사님께서 무주상 보시를 설명하시고 내가 보니까 금강경에 나오는 것들 구절이고 그것들이 계속 그 생각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러니까 이 불교를 계속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불교가 아니라 수행을 계속하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산 스님께서도 이제 뭐라지 공안 다른 말로 뭐라지 질문을 스님이 적어서 선문단 말고 화두? 과두. 그게 이제 그 과두라는 용어는 안 쓰시고 했지만 내가 고등학교 때 해산 스님께서 질문을 하셨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위대한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질문을 그러니까 이 잘난맘이 많은 젊은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을 평생 가져가게 해서 가게 함으로써 계속 무주상 보시나 이런 마음을 닦는 것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는 놈이야. 그 질문이 뭐였는데? 질문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질문의 핵심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나 그런 어떤 아까 뭐라고? 화두.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가 일종의 화두가 된 것처럼 그거를 계속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내가 사고를 덜 치고 좀 더 인간답게 살게 하고 하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그게 이제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은 만약에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전에 나오지 않았으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중학교 때 나름대로 생활이 일종의 거잖아. 한문 경전을 이런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훈련이잖아. 지적인 훈련이잖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일종의 내를 지켜주는 것은 수호신처럼 그러니까 옆길로 안 가게 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에 살게 하는 힘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만약에 내가 절에 안 갔으면 아마 학생들이 자주 이야기한다. 내가 만약에 뭐 이런 메타인지나 좀 더 이런 인격을 갖추지 않았으면은 아마 뭐 감옥을 여러 번 가지 않았을까. 과격한 성격에 또 그런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 없으면은 아마 멋대로 살겠지.
인생이라는 게 뭐 아무렇게나 사는 거라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을까? 여기 온 사람들도 저리 와서 그나마 좀 인간답게 살려는 마음이 마음속 깊이 있지 않을까?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지만 생활하고 살지만 마음속 한속 깊이 뭔가 이게 뭐게 뭐지 하는 그거는 사실은 그거지. 좀 더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심어준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평생을 느낀 게 내 생각은 없다라는 거지. 나의 고유한 영어를 가르치면서 평생 내가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영어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방식 이런 걸 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가만히 평생을 지나고 보니까 드는 생각이 전부 다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보고 뺏긴 이야기 밖에 하는 거야 인간이. 와, 그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네. 내 생각은 틀린 거야. 내 생각은 없는 거지. 내 생각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 내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인간. 그게 나는 우리가 말하는 실체가 없다. 사물의 실체가 없다는 말이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나의 고유한 생각이란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아가 없다? 정체성이 없다. 그런가 보나. 정체성이고 자아라는 것도 사실은 그거지. 시대 정신이라는 것도 내 거 아니잖아. 그것도 어디서 사회가 바라보는 그거나. 우리가, 그러니까, 보면, 금강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수자상이라는 거는 시대 정신. 그러니까 시대 정신도 사실은, 생로병사처럼 사라지는 것인데, 우리는 시대 정신에 충실하면은 그것이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말하는 나의 고유한 본성은 없는 거지. 그 다시 보고 뺏긴 것, 빌린 것, 들은 이야기, 시대가 준 것,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 자체도 이제, 그럼 모든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부처님은 평등하다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처님을 봐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한마디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 보거든, 범인들은. 자꾸 지식으로 많이 쌓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무주상 문제, 김도환 법사님께서도 하신 말씀처럼, 무주상 보시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그거 못 지키고 살다. 다른 그러면 자꾸 지식만 쌓는 거야. 불교에 대한 지식하고 뭐 지식만 쌓지만, 결국은 실천을 하나 안 하면서도, 지식만 쌓는잖아. 나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말씀하셨지만, 보시 하나만 지키면 돼. 아니면은 뭐, 지게 하나만 지키든지, 인욕 하나만 지키든지. 그렇지?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자꾸 그런 하나는 안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것저것 지식만 쌓잖아. 지식 쌓았으면 우리가 학자들이 못하겠네. 이게, 김도환 박사님께서 교수를 포기하시고, 중학교에 오신 거는, 뭐, 지식을 쌓지 않겠다는 말씀도 포함되는 거지. 그게 나는 위대하다고 생각해. 맞죠. 내가 지식으로서 더 이상 쌓고 싶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방법이지. 만약에 그 김도환 선생님께서 계속 지식으로서 쌓고 싶었다면은 그냥 공부를 다 하셔서 학자가 되셨겠죠. 학자하시면 되었겠지. 왜 학자 안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 위해서 물 길러다 주고 물 길러다 주시고 그 다음에 왜 하셨겠노?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해가지고 농부 발표하면 좋으실 텐데. 그게 원상보시 하나를 실천하시겠다는 그 당신의 깊은 뜻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보고 말을 한 번도 하시지 않았었지만 그런 걸 보고 우리도 해보라는 것이겠지. 그건 우리의 몫이지 뭐. 근데 그거를 우리 옆에 주변에 실천적으로 사시다가 가신 분이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딴 데 가서 좋은 법문 들으려 하고 하잖아. 그러면서 자꾸 지식만 쌓잖아. 지식만 삽니다. 그래. 만약에 지식을, 김도환 박사님께 보여주잖아.
내가 지식을, 그런데 김동훈 목사님은 내를 닮아라 말 한 번도 안 하셨고, 맞아요. 무성고시 실천하라고도 안 하셨고, 아무 소리 안 하셨죠. 한마디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잖아. 아, 지식을 쌓는 거는 나는 그 이상 안 하겠다. 쌓아봐야 실천하는 거 못하다. 라는 걸 몸소 보여줄 수 있잖아. 근데 사람들은 뭐, 자꾸 내가 지식을 더 아니, 그런 이야기만 하고 항상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 실천하는 모습을 보야지. 우리가 실천하는 걸 안 보고, 자꾸 다른 걸 보고 있어. 언제 일났네? 뭐라고, 보지 마. 이동 봐야 돼. 야, 지금 벌써 12시 22분이나 됐나? 와, 있잖아. 이거 이야기하는 게 재밌는 것 같다. 그러네요. 그치, 우리 영어와 관계된 재미난 이야기. 선배님 다음에 뵙겠습니다.